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2분기 연속 역성장, 그래서 미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 그리고 가전 노력을 다했음에도 4, 5, 6, 2분기에 마이너스 0.9, 그래서 보통 두 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용어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악관과 미국 경제 수장들은 GDP가 2분기 동시에 지금 역성장했다고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보면 2분기 연속 역성장, 기술적 경기 침체 진입. 자, 제가 전에 이 기술적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는 것이 지극히 옳지 않다. 영어에 그냥 직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보고 기술적 경기 침체가 뭐냐고 물으면 지금 기술에 문제가 생겨서 테크놀로지상의 경기 침체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 통계 산술학적으로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라고 본다라는 그 규정을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1분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의 재고 투자가 급속히 감소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코로나 지출이 줄어들면서 지금 정부 지출이 1.9 감소했는데 소비자는 2분기에 1% 증가했어요, 지출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도 18% 증가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연속 GDP 역성장, GDP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게 전미경제연구소인데 지금 여기는 노동지표, 소비지출, 산업생산 등 8개 지표를 종합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수치가 괜찮으면 경기 침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경기 침체라는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 여기에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말장난을 하도록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파월도 노동시장이 강한데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자넷 앨런도 탄탄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용어적 정리에 맞게 결과가 경기 침체로 본격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침체의 공포가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9월 달에 또 0.75 올린다는데 그렇게 올리겠냐? 요렇게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경착륙 상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올 거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추락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 물가를 내버려 두고 경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면 인플레가 계속 지속될 거니까 이 사이에 경기 활성화와 물가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9월 달에는 0.75가 아니라 0.5 빅스텝을 하지 않겠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지금 올린 걸 보면요, 지금 5월 달에 0.5를 올리고 6월 7월에 그리고 0.75씩 올렸죠. 그래서 미국이요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가 하면 현재 2.5지 않습니까? 그런데 5, 6, 7월에 지금 2달 만에 2%를 올리는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근데 7월 달에 이제 금리를 0.75 올린 것이 마지막 슈퍼 긴축이고 그 이후에는 안 할 거냐라고 이제 보는데 그 이후에는 안 할 거다라고 보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의 11월 선거를 고려한다면 이 9월 달에는 0.75를 못할 거다.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0.75를 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되었으니 이자율을 낮춘다라고도 못할 거다. 금리 인상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데 그냥 경기에 지금 둔화가 보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말장난으로 9월 달에는 0.5를 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올해는 지금 9월 달에 0.5를 하면 지금 2.5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0.25씩 올린다고 하면 미국은 연말에 3.5가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제가 6월 14일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 한 달하고 한 보름 전에 했던 방송에서요. 6월 14일 날 방송에서 대공황이 왔다. 세계적 대폭발 직전 상태. 미국 연말 금리 3.5%의 추락 시작.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파월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면서도 연말까지 3.5를 올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9월 달에 0.5를 더 올려서 3으로 맞추고 그리고 11월, 12월에 금리를 0.25, 0.25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1%가 더 올라가서 3.5가 되죠. 그런데 한국의 한은은 미국의 연말 금리가 3%쯤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연말 미국 금리가 몇 프로가 될 건지 정말 예측이라도 하고 있냐. 그래서 올해 말에 한국은행의 금리는 얼마 갈 거냐. 지금 2.25잖아요. 그런데 세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때마다 0.25씩 0.75를 올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25에서 0.75를 올리면 연말에 한국은행의 금리는 3%,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는 3.5%입니다. 자, 이것도 현재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인데 현재보다 이 경제 상황이 이제 매우 악화되면서 뻥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3%나 3.5가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79년부터 87년에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이 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카터부터 레이건 때 이르기까지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이 폴 볼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8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를 얼마를 올렸는가 하면요, 미국이 그때 굉장히 불황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60년대 중반 말까지만 해도 1년에 한 4.8%씩 성장했는데 이런 미국의 성장 거품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단초를 제공하고 닉슨 정권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이제 석유 파동이 시작되고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73년 4월부터 82년 10월까지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미국의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부분 5%가 넘었고 80년 3월에는 14.8%까지 갔어요. 그래서 79년 8월에 이런 상황에서 취임을 했던 미 연준 의장 폴 볼크는 기준금리를요 79년 10월 6일날 11.5에서 한 방에 15.5로 4%를 올렸어요. 지금 0.75니 뭐 0.5니 1이니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한 방에 4%를 올려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도록 했고 최종적으로는 21.5%까지 올렸습니다. 81년에 21.5.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18%까지 상승했고 주식과 집값이 폭락을 하고 기업 파산이 있었고, 자, 그랬는데도 물가가 안 잡혀서 21.5까지 올렸다. 그런데 이 오일 소동에 의한 1, 2차 오일 쇼크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 부분과 현재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 푸른 엄청난 돈에 의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데
지금 실업이 별로 없다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때는 실업률이 10%였고 농민들이 그야말로 트랙터를 가지고 워싱턴 DC로 향하고 이랬는데 80년에 14.8까지 기록한 물가가 81년에 9, 82년에 4, 83년에 2.36으로 내려가면서 그 뒤부터 미국이 그야말로 물가 안정과 산업 구조 조정 그 사이에 행편없는 산업들은 다 망해버리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뜨는 이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까지의 호황기를 만들어냈다. 그때와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는 성격이 다르죠. 그때는 10년간의 인플레가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1년인데 그때는 오일 쇼크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미국이 지금 두 차례의 세계적 사건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이 금리가 21.5%까지 기준금리가 갔던 적이 있다. 미국의 물가가 월 14.8%까지 간 적이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요. 이걸 지금 0.75니 0.5를 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최소가 3.5고 최고는 이 4가 넘을 수가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이요. 남은 기간에 생길 수 있어요. 작년만 해도 인플레를 예측했습니까? 작년 중반기만 해도 인플레 상태인데도 아니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파월이나 앨런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월가에서 하는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는 기준금리가 한국은 지금 2.25, 미국은 2.5로 0.25 역전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최소 미국이 0.5가 더 높을 거예요. 자, 한국은 빅스텝으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한 방에 0.5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화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했고 1,300원에서 1,350원으로 횡보할 거다. 그래서 지금 크게 금리 역전에 의한 이 우려들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리 역전이 된 적이 있어도 외국인 자본 유출이 적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약간의 차이 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금리 역전될 때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까? 거대한 리세션,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기업의 불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 불황이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요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가면서 기업들이 튼튼해서 걱정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 금리 역전이요 원화 급등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1350원까지 계속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벌써 연말 금리 예측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지금 잘못된 경제 예측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